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지원해주셔서 이번 주 11월 30일까지 첫 구독자분들께 반값 구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자료는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블랙웰 램프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에서 현재 분기의 실적과 다음 분기의 매출액 가이던스를 동시에 공개하곤 했습니다. 이번 분기 엔비디아의 공식 가이던스는 3분기 기준으로 32.5빌리언이었습니다. 이전에 매분기 4빌리언씩 늘어나던 구조에서 이번에는 4.5빌리언씩 늘어날 것을 가이던스한 첫 분기였습니다. 이번 분기도 평소처럼 가이던스 대비 2빌리언 비트하고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4빌리언 상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명목 컨센은 33.0빌리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34.5에 가까웠죠. 분기당 4빌리언씩 늘어나던 추세에서 이제 5빌리언씩 늘어난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제부터 블랙웰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분기당 더 많은 매출을 내는 추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4빌리언씩 늘어나는 구조에서 5빌리언 혹은 이제 그 이상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4분기와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 계속해서 블랙웰 램프업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분기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BS는 2025년 상반기에 분기당 6에서 7빌리언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 분석에 앞서서 이번 엔비디아 어닝콜의 특징은 최근 기업들이 추론 수요 증가로 A100과 H100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강세라는 점, 쿠다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로 인해서 H100의 썰풋을 1년 새 5배 늘렸으며 최근에 NIM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치고 나면 앞으로 추가로 여기서 2.4배 개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블랙웰에 대해서 완전한 양산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 또한 핵심이었습니다. 직전 분기에 예상할 때는 4분기에 블랙웰 매출이 several billion dollars, 대략 3에서 7빌리언 사이의 양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좋았으며 4분기에는 이 이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블랙웰 램프업 과정에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GPM이 점점 더 낮아지다가 블랙웰 램프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엔비디아가 목표하는 수율 80% 정도대에 올라오면 GPM이 70% 중반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짚어준 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AI의 O1을 통해서 사후 학습 및 추론에 대한 스케일링 법칙이 시작됐고 추론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자신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분기 매출의 특이점을 보자면 AI 가속기가 현재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 AI 매출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처음으로 4빌리언씩 성장하던 궤적에서 4.5빌리언 혹은 5빌리언씩 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4.5빌리언이 늘었고 전사 매출은 타 사업부의 매출도 함께 늘면서 5빌리언이 늘었습니다. 이번 분기의 우려는 4분기 GPM 하락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블랙웰 램프업 이후에도 GPM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구조적이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블랙웰 램프업이 느려질 가능성이나 지연에 대한 우려도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우려를 불식시켰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장이 GPM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궁금해했던 입장인 이유는 블랙웰 마진율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블랙웰 제품 자체의 GPM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의 H200과 비슷하지만 GPU와 DPU, CPU, 각종 네트워킹 패브릭까지 워낙 한 번에 여러 제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램프업하다 보니까 GPM이 낮아진 이유가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고 확인시켜줘서 좋았습니다. CFO는 이에 대해서 수율이 올라오는 과정이지만 가장 램프업 규모가 클 시점인 2025년 1분기에 GPM이 70% 초반대, 71%, 72.5%, 73%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만 어쨌든 70% 초반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하면서 그만큼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이후에 2025년 하반기로 가면서는 블랙웰이 정상 수율과 정상 램프업을 거쳤을 때 74에서 76%까지 GPM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메인 기대치였던 블랙웰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블랙웰이 이끄는 매출 성장의 구간에 앞서서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의 셋업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여러 코멘트를 통해서 블랙웰의 매출 성장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분기였습니다. 지난 분기였던 2분기에 말하기로는 4분기에 실현할 수 있는 블랙웰 매출이 several billion dollars라고 했는데 이것을 상회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기대치는 5에서 6빌리언 정도로 상당히 좀 낮춰져 있었는데 그것보다 높은 8에서 9빌리언까지도 예상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그먼트별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번 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4.5빌리언 늘어난 추세였습니다. 게이밍도 한동안 매출 성장이 크게 없었다가 이번 분기에는 QOQ와 YOY 기준 모두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 전문화 쪽 매출도 늘었습니다. 폭스콘이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과 인더스트리얼 AI를 사용해서 GB200을 제조하는 3개의 공장을 이전보다 더 빨리 가동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와 일본에서도 소버린 AI가 대대적으로 구축 중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도요타나 릴라이언스 등 산업계의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동차와 로보틱스 매출이 늘었습니다. 원래는 자동차만 따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로보틱스 매출이 추가됐습니다. 로봇과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등 각종 생성형 도구를 출시함에 따라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젠슨왕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사전학습, 그리고 LMM을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며 성능이 좋아지는 사후학습, 추론에서도 컴퓨팅 시간을 늘리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추론 시간 스케일링이 모두 효과를 보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후학습과 추론에서의 스케일링은 이번 3분기 동안 크게 활성화된 분야의 실제 연구입니다. 사후학습 분야는 사용자들이 좋아요와 싫어요를 눌러서 학습시키던 사람들의 피드백으로 강화 훈련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오원이 오리온을 훈련시키는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듯이 강화학습 AI 피드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요에 대해서는 특히 AI 서비스 기업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기업들의 추론 수요, 엔터프라이즈 AI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던 분기이고 로보틱스 개발이 크게 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수요도 작지만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AI CEO인 무스타파 술레이만 인터뷰에서 2025년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거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것과 같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기억력을 만들어줄 초거대 컨텍스트 윈도우와 AI 에이전트 추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론 컴퓨팅 필요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던 같은 날 발표된 상당히 중요했으며 앞으로 많이 회자될 이슈 중 하나는 중국에서 개발했던 딥시크 R1 라이트 프리뷰 모델의 의미였습니다. 오픈 AI의 O1 스트로베리 모델이 올해 발표된 모델 중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것과 연계돼서 생각해 볼 것이 딥시크 R1 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인터뷰를 통해서 젠슨왕은 추론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잘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하게 언급했던 실제로 추론 시장이 어렵기에 더 자신 있다. 이런 인터뷰를 강조하는 중이었죠.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론이 훈련만큼 혹은 훈련보다 더 어려운 이유는 높은 정확도와 초당 처리량인 스루풋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고 지연 시간이 낮아야 하고 컨텍스트 길이도 길어야 하는 큰 모델을 다루게 되며 멀티모달화되고 있는 만큼 훈련에서 썼던 칩을 그대로 추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효과가 엔비디아의 해자로서 발휘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스루풋 관점에서 보자면 H100의 추론 처리량이 1년 사이에 무려 5배 증가했고 곧 출시될 NIM 업데이트는 추론 성능을 여기서 추가로 2.4배 더 상승시킬 것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초당 처리량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죠. 이제 나온 지 꽤 오래됐지만 H100 성능은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성능 개선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쿠다 소프트웨어적인 미세 조정을 통해서 꾸준히 칩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머신러닝 퍼포먼스를 한 번씩 찾아보면서 H100의 성능 기준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를 살펴보곤 하는데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의 라마2 70빌리언 스루풋 퍼포먼스는 2023년 10월에 비해서 2개월 사이에는 1.5배 좋아졌고 4개월 사이엔 2.5배 좋아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스루풋은 H100 서버를 통해서 시간당 얼마나 많은 토큰을 생산할 수 있느냐입니다. 엔비디아가 라마를 쓰는 기업들의 LMM API 추론 비용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스루풋을 늘리게 되면 더 적은 서버로 같은 양을 서비스할 수 있거나 같은 서버로 더 많은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 혹은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이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의 H200 추론 성능 또한 2024년 7월에 비해서 라마 3.0 405빌리언 모델 기준 초당 토큰 생성 속도가 1개월 만에 1.3배에서 1.35배 좋아졌습니다. 모델이 얼마나 빠르게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챗봇이나 음성 인식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더 빠르게 답을 내거나 텍스트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나 번역 작업들도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게 되겠죠. 부정적이었던 코멘트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GPM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애널리스트 Q&A 세션 동안 총 10개사의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질문했는데 그중 3곳이었던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번스타인이 집중적으로 GPM에 대해서 물었죠. 엔비디아 측 답변들로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UBS가 물은 질문에 대해서 엔비디아 CFO는 내년 2분기부터 매분기 마진율을 높여서 매우 빠르게 GPM 70% 중반 도달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답하면서 CFO는 2025년 하반기 기준 70% 중반 가이던스는 합리적인 가정이며 확실히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스타인은 70% 초반이면 73.5%도 초반인지 아니면 더 낮게 봐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CFO는 71%일 수도 72% 혹은 72.5%일 수도 있으며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웰 수율이 개선되는 속도와 제품별 믹스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짚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M이 하락하는 기조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블랙웰 램프업이 완전히 진행되게 되면 25년에 70% 중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았고, 두 번째로는 예상보다 이번 분기에 램프업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블랙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 측에서 블랙웰 과열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하고 넘겼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와 주요 대만 서버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B200 NVL72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네이버에서 지원해주셔서 이번 주 11월 30일까지 첫 구독자분들께 반값 구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자료는 엔비디아 3분기 프리뷰에 대해서 전해드렸었고, 당시에 실적 발표 전에 GB200 발열에 대한 생각과 그록 3모델의 훈련 중 결함에 대한 생각을 적어봤었습니다. 스케일링 법칙 우려에 대해서 말했던 오픈AI 샘 올트먼, 공동 창업자인 자렌바, 마이크로소프트 AI CEO인 술레이만과 엔트로픽 CEO의 아모데이의 생각을 정리한 바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FSD 및 EV 크레딧 영향에 대한 생각과 트럼프 에너지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퍼미안 분지내의 투자의 생각을 정리했던 주간 전략 보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 AI CEO를 맡고 있는 무스타파 술레이만 인터뷰입니다. AI 업계의 핵심 인물들이 특별한 힌트를 줄 때마다 제 생각을 통해서 전해드리곤 합니다. 술레이만은 오픈 AI와 협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AI 대표입니다. 2025년은 그가 또 다른 변곡점임을 강조했는데요. 이제 무한한 정도의 기억력과 음성 모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술레이만이 말한 엔비디아 CEO에 대한 평가도 들어볼 수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이번 주에 있었던 버티브 투자자의 날 행사였습니다. 버티브의 2024년 인베스터 데이를 요약하게 되면 100기가와트와 1메가와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버티브는 엔비디아와 2, 3년치 데이터 센터 및 전력 냉각 인프라를 같이 고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함의점이 꽤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2025년 블랙웰과 2026년 블랙웰 울트라, 27년에 루빈, 2028년에 루빈 울트라로 이어지는 AI 전력 밀도와 냉각에 대한 로드맵 힌트가 공개됐습니다. 내년의 성장과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 5년치의 시장 전망치,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시장 규모 변화에 대해서 디테일을 읽어볼 수 있었던 버티브 인베스터 데이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상보다 더 좋았던 블랙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QOQ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17%, EPS는 19% 성장했습니다. 분기에 EPS가 19%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초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체크해볼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3가지 포인트가 중요했습니다. GPM과 세버럴 빌리언 달러스, 그리고 공급망이었는데요. 모두 기대보다는 좋았습니다. 블랙웰 램프업이 시장의 생각보다 더 빨랐고 이제 추론이 중요해진 시점에 기업들의 AI 배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추론의 시대에서도 엔비디아가 앞서갈 수 있음을 강조했던 실적 발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였는데요. 이번엔 빅테크 중 아마존 특집입니다. 새로운 물류 전략의 비하인드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효과, 아마존 광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3주 만에 2년치 성장을 겪었던 코로나 시기의 비하인드, 신규 풀필먼트 센터의 ROI를 들어볼 수 있었던,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